This love is beautiful, but it can be dangerous. This love is wonderful, but it's all based on trust. You know what happens when we hide the truth. Things start. 네, 안녕하세요. 헬로 코리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울릉도 여정을 이어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울릉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아마 울릉도 하면은 오징어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오징어 잡이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저도 이 울릉도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요. 어떤 풍경을 마주했던 순간이 아니라 삶을 마주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은 울릉도의 가장 큰 항구죠. 저동항에 수많은 오징어잡이 배들이 입항을 시작을 하는데요. 배들이 들어오면은 정말 생생한 삶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워낙 좀 활기찬 곳이라서 일단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배가 오징어잡이 배죠. 위에 전구가 달려있는데 밤이 되면 저 전구에 빛을 밝히고 오징어를 유혹해서 잡는 거죠. 이런 풍경을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셔야 되긴 합니다. 왜냐? 해 뜰 무렵에 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셔야겠죠. 그 동해바다에 정말 동그랗고 새빨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햇살 앞으로 수많은 배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면요, 이제 배 위에서 선원분들이 갓 잡아 올린 오징어들을 뜰채로 건져가지고 이제 항구에 토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오징어들을 다 항구 쪽에 내려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이 돼요. 네, 이 울릉도 저동항에 아침이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다 들어왔다 막.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둘러싸신 상인분들이 자신의 번호가 적힌 종이라든지 판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얼마에 사겠다 그렇게 쓰신 다음에 경매사분께 넘기면은 경매사분이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하시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의 번호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번호를 쓰셨던 분이 오징어를 낙찰받게 되고요.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딱 맞춰서 이 오징어를 운반하는 분들이 오시기 시작을 해요. 커다란 이제 수레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오징어를 이제 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공간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냥 바닥에 오징어를 다 쏟습니다. 오징어 엄청나게 이제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저동항이 다 오징어로 뒤덮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어머님들이 활약할 시간이 온 겁니다.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바닥에 놓인 오징어를 보면서 분류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조금 안 좋은 오징어나 싱싱하지 않은 오징어들은 좀 빼놓게 되고 또 크기별로도 분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들이 오징어를 이렇게 손질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거의 그 손놀림이 신기에 가깝습니다. 정말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한 마리에 5초, 뭐 길게는 10초 안에 다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빠르게 오징어를 어느 정도 손질하시고 나면은 이제 또 오징어를 꿰어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트럭에 싣고서 이제 오징어를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건조하시는 곳으로 이제 오징어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꾸덕꾸덕하게 말릴 때쯤이면은 이렇게 판매하는 오징어에 따라서 뭐 건조의 양을 좀 조절하시겠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 오징어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울릉도 오징어가 워낙 유명하고 싱싱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품질 좋은 오징어들 같은 경우는 제가 11만 원까지 받거든요. 5마리에.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도 5마리에 6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어디 뭐 수입 오징어가 아니라 그 동해바다에서 울릉도 인근에서 잡힌 오징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릉도에 도착을 하시고 여행을 마치셨다면은 기념품으로 또 특산물로 오징어를 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를 통해서 울릉도의 먹거리를 소개해드린 김에 울릉도의 특산 향토 음식을 좀 살짝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울릉도에서 오징어만큼이나 인기가 좋고 많이 나는 수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따개비인데요. 삿갓조개라고도 불리죠. 따개비를 푸짐하게 넣고 끓인 칼국수라든지 따개비 밥은요. 울릉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호불호가 그렇게 크게 갈리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울릉도를 찾는 분들의 가장 인기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명하다는 따개비 칼국수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먹방을 찍어봤거든요. 울릉도의 따개비 칼국수가 유명해서요.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따개비 맛이 나요. 국물이 진짜 맛있어. 국물. 이어서 오징어 내장탕도 있는데요. 이 오징어 내장탕은 사실상 울릉도가 아니면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가령 뭐 따개비 칼국수는 내륙에서도 맛을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징어 내장탕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울릉도를 벗어나시는 순간 구경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오징어 잡입에 말씀드리면서 어머님들이 오징어 해체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장을 다 발려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징어 내장을 모아놨다가 살짝 데펴가지고 탕을 끓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비릴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오징어 내장탕은 굉장히 매운 편입니다. 양념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청양고추처럼 좀 매운 양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오징어 내장탕 같은 경우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오징어 내장에 대한 어떤 뭐 비주얼이라든지 아니면 그 향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입맛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울릉도를 벗어나는 순간은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럭셔리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비싼 음식인데 바로 독도새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딱새우라든지 그다음에 꽃새우라든지 독도새우라고 불리는 귀한 새우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인분에 10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먹진 못했어요. 혼자 갔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먹진 못했는데 그래도 울릉도를 찾는 분들이 또 그 독도새우의 그 쫀득쫀득한 식감을 그리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울릉도에 오셨다면은 지금까지 쭉 소개해드렸던 따개비 칼국수라든지 오징어 내장탕 마지막으로 독도새우까지 이 3가지 음식만 즐기고 가시더라도 어디서 내가 좀 울릉도에서 맛 좀 봤다 하실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